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 질문 드릴게요. 2022년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전망이 어떨까요?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전망? 이제 그전 같으면, 추석 연휴부터 해서 설 연휴 전까지는 그냥 농한기라고 그래서 별 움직임이 원래 없는 그런, 이렇게 돌아갔던 게 이제 부동산 보통 그 그래프상 보면 그랬죠. 근데 언젠가서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을 뭐 실패를 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지금 침체기잖아요. 이제 어떤 거래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세금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양도소득세도 너무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거래들이 안 되는데 수요 공급이 이제 여러 가지 차질 면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거지. 보통 요새는 20대, 30대 이 청년들도 갭 투자라 그래서 전셋값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야.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게 되면 전세가 보통 뭐 3억이다, 2억이다 그러면 자그마한 아파트 같은 거는 그냥 별 돈 없어도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전세값이 비싼 경우에는 뭐 4억 5천씩 되는 전세값들은 매매가가 뭐 5억밖에 안 되는 이런 데는 진짜 작은 돈을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1가구 2주택을 만드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20, 30대. 그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을 자꾸 살라고 하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집이 없으면 이제 불안해해. 적어도 뭐 월급쟁이를 하든 뭐를 하든 집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윤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공약을 서울에 250만 호를 뭐 공급하겠다. 특히 서울에는 막 150만 호를 공급할 것이다. 뭐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시긴 하셨는데 일단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더 이상 어떻게 막 땅을 질만한 이런 자리가 없어. 그렇다고 볼 때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안전진단에서 조금 떨어졌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규제 완화를 조금 해야지만 이제 그동안에 안전기준에서 떨어졌던 그런 건물들도 조금 완화를 해야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가 돼야지만 이 조합에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재개발을 하는데 그런 환수이익제가 조금 완화가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일단 붐이 좀 일어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뭐 얼마를 짓든지 간에 아파트를 짓고 하겠지. 그렇게 다 보면 서울 이 도심 지역은 구도시 예전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신도시 말고 구도시들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지은 지 한 30년 이상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던 아파트들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짓고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뭐 40에서 47만 호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나라에서 5년 거치 후에 뭐 자기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 5년 거치 후에 나라에서 환수를 70% 이상 해주는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되고 이제 하면서 이런 것도 좀 풀려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세대 분리 부모랑 같이 살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잖아. 그런 세대 분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뭐 30세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1가구 2주택으로 갈 경우에 이제 보유세, 그 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완화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지.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들이 5대 강역시 중에서 대구나 광주 이런 쪽, 특히 이제 부산 쪽,
이런데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설립되고 들어올 예정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 대구 같은 경우는 중구 쪽이 이제 예전에 구도시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어떤 단지나 새로운 이런 매개체, 이제 새로운 산업 개발로 이제 대구 쪽에 이제 많이들 가잖아. 뭐 달성이나 이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말고 더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 없는 재개발 쪽, 그런 쪽은 무조건 내가 볼 때는 오른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재개발 쪽은, 서울로 따지면 한 10%? 지방은 한 1%대 안에, 뭐 7, 8% 이렇게 해서 나는 오른다고 보고, 지금 암만 많은, 지금 인천 쪽도 마찬가지야. 6대 강역시로 속하면 인천도 그거에 속하는데,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생겨.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질 곳도 아직도 많아. 이럴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늘어나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예전 구건물들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부산은 너무 넓고, 그리고 또 크게 예전부터 침략이 없었던 곳이 또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은 계속 한정없이 늘어나.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우리가 기왕이면은 새 건물에서 살려고 하지 구건물에서 살려고 안 하잖아. 그럼 똑같아. 새 건물이 공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건물은 내려갈 것이고 새 건물은 올라가는 게 부산이나 인천 쪽이지. 그런 쪽.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입주가 이제 많이 공급을 한다 그래도 희소성이 약해지면 당연히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암만 공급을 많이 한다 그래도 설상 지어지는 건 2, 3년 후야. 그렇다고 봤을 때는 광주에서 한번 아파트 잘못 져서 붕괴됐었잖아. 그것 때문에 규제 강화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그러면은 날림으로 질 수 없고 빨리빨리 빠른 시일에 시공한다는 건 힘들어. 이제는 규제가 너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원재재 값도 올라가는 거고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세법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이나 이 중심 도시 이런 데는 거의가 다 외부의 큰 곳보다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처음에 개발됐던 곳, 그런 일기 신도시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분명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역세권, 특히 많이 예전에 활발했지만 지금은 조금 노후가 된 곳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 재건축이 일어나서 그쪽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보면 8월에 이제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될 거고, 뭐 계약갱신 같은 경우 지금 4년에서 뭐 어느 정도 2년으로 줄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좀 났고 나면 조금씩 바뀌겠지. 그런데 일단은 세금 부분이 너무 많잖아,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는 취득세, 보유세 뭐 이런 부분들,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완화를 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는 된다 그래도 대선 이후에 바로 어떻게 부동산이 안정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고, 일단 가장 붐이 많이 일어나는 건 재개발, 재건축.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나 역세권 쪽이나 아니면 예전에 굉장히 활발했던 구도시 중심적으로 다시 뭔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곳들에 이제 또 집값이 당연히 뛸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더 재개발이 되면서 뭐 4층이 7층이 된다든가 뭐 5층이 뭐 12층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난다고 본다면 차후에 뭐 2, 3년 안에 크게 저기 하는 건 없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붐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 같다. 그게 이제 내가 보는 거고, 신축에 많으면 당연히 구건물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땅이 좁기 때문에 이제 도심지로 올수록 재건축 붐은 일어나서 그쪽은 좀 굉장히 오를 수가 있겠다. 지금 당장 뭐 250만 원 어디다가 줘요? 250만 원을 뭐 한 세종시에 3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것들을 이제 해야지만 250만 원인데 그걸 어디다가 다 짓냐고.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은 뭐 공항도 뭐 도심지 그거를 뭐 해서 뭐 집을 짓겠다 하는데 기존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다시 어떤 거를 해서 집을 짓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약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고, 내가 볼 때는 2, 3년 안에 크게 변동은 없지만 올 22년도도 집값은 분명하게 상승을 할 것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일기 신도시들, 역세권들 다시 한번 이제 재개발 붐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중과세가 있잖아. 1가구 2주택에서는 세금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9억 미만, 6억에서 9억 미만은 뭐 조금 그거를 낮춰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과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억밖에 안 되는데 30억짜리를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60억밖에 안 되잖아. 그 30억과 60억의 차이는 많이 나는데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율은 똑같이 부과를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평등성에서 좀 위배된다 해서 이제 합해된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하긴 했는데, 모든 거는 이제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 일기 신도시 역세권 이쪽으로 붐이 조금 많이 일어나겠다. 하지만 크나큰 변동은 뭐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 종부세 완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완화는 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겠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도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도 대출 규제는 조금 완화를 해준다고 해도 보통 보면은 다 뭐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세율이 올라가도 그거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또 적은 금액으로 사는 부분도 뭐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가면은 크게 세율에도 별로 지장을 안 받는 거지. 그래서 1가구 2주택 또 첫 주택 보유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완화가 되고, 또 재건축 재개발도 안전진단 그 평균 검사치가 많이 높아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내리면 그 안전검사에서 좀 떨어진 이런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재개발 지역에 속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는 조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지. 뭐 큰 변화는 없다고 하니까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